초등 3학년부터 조금씩 수학을 어려워하다가 5, 6학년 때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우리 아이의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해결 방법까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초등 수학 쉽게 생각하면 참 쉽고 어렵게 접근하면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쉽다는 거는요, 일단 양이 적죠. 학교 교과서 그리고 익힘책 기본 교과 수준만 하고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쉽나요? 학부모님들의 폭풍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사고력, 심화, 선행, 그리고 경시대 이런 것들인데요.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까지 얹다 보면 일단 양이 엄청나게 늘고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 실력이 급락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해야 할 수학 공부의 양 때문에 번아웃,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이야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비율이요. 학부모님들 모르셨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 때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36.5% 정도나 됩니다. 적다고요? 중등 올라가면 바로 46.2%가 돼요. 저는 이 차이만큼 잠재적인 수학 포기자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사실 매 눈으로 살펴보셔야 하거든요. 너무 힘겨운 건 아닌지 아니면 수학이 너무 어려운지 오늘은 번아웃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고 어렵게 느끼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수학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은 수학의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보통 1, 2학년 군의 난이도를 1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3, 4학년의 체감 난이도는 3, 5, 6학년의 체감 난이도는 모르긴 몰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요. 자, 지금부터는 중간중간 딱딱 멈춤 하시고 잘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학년별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 3학년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대표적인 단원들은 바로 나눗셈, 분수, 그리고 선분이란 직선을 배우는 그 단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3학년 때 단위 환산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단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4학년 때는요. 평면 도형 뒤집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형들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막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5학년은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혼합계산, 첫 단원부터 약수, 배수,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 어리막이, 그리고 합동과 대칭, 평균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쉽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단원이 다 아이들에게 어렵습니다. 자, 6학년은 어떤가요? 6학년은 공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요. 비와 비율,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대표적인 단원들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난이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영역별로 어렵게 느끼는 분야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1, 2학년 때는 보통 연산이 주된 과목들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실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원리를 알려주기 쉬운 그런 단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영역별로 어려운 것들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산에서는 나눗셈 원리부터 분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그다음 약분, 통분, 어리막이까지 전학년에 걸쳐서 어려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도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선분, 직선, 그리고 평면 도형의 뒤집기, 도형, 구분, 합동, 대칭, 공간, 원의 넓이에까지 점점 어려운 것들이 또 늘어납니다. 자, 규칙성은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6학년 때 어려운 것들이 포진해 있기 시작하고요. 자, 측정 단원에서는 아이들이 단위 환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분야가 등장하는데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 이 영역들이 곪겠죠. 제가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후속 영상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산과 도형, 규칙성, 측정 같은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후속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 영역별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다음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3학년 때 도형 단원들 어려웠다면 4학년 도형 단원들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는 단원들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잘 메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등 이상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은 2개 이상의 영역이 혼합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하나 구멍이 생기면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초등 때 정말 구멍 없이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수학 용어가 급격히 늘어나고 개념 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초등 1, 2학년 때는 배우는 수학 용어의 개수가 25개예요. 그리고 3, 4학년 때는 56개, 그리고 5, 6학년 때는 63개로 늘어납니다. 뭐 3, 4학년, 5, 6학년 때 많긴 한데 초등 1, 2학년 때도 꽤 많이 배우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25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 홀수 이런 것들입니다. 되게 쉬운 개념들이죠. 사실 뭐 1, 2학년 때는 거의 수학 용어를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3, 4학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들 배우냐? 나눗셈, 목,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다. 분수, 분모, 분자,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56개나 배우게 되죠. 5, 6학년은 또 어떤가요? 합동, 대칭,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어머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자, 6학년 때 배우는 원주와 원주율 단원이 있습니다. 이때 원주와 원주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냐면 3학년 때 지름과 반지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5, 6학년 때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5학년 때 반올림, 어림하기도 제대로 배우고 올라왔어야 원주, 원주율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예인데요. 초6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기 싫기도 하고 또 어려운 데다 어디다 제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이건 여건과 아이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어찌되었든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6학년이니까 이제 중등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애를 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원주와 원주율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원주랑 원주율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름, 반지름, 소수, 곱셈, 나눗셈, 반올림 개념도 알아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배워오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6학년 때 제대로 정신 차려서 6학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 작정을 하고 그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진짜 답이 없다 이러면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더뎌도 버텨갈 수 있다면 나중에 되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여기서 그냥 포기하죠. 왜요? 엄두가 안 나니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누적돼서 배우는 어려운 개념들은요, 기초가 그 아래 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무너짐을 방지, 그리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가 어려운지, 뭐가 특별히 어려운지 파악을 좀 해야겠죠. 자, 학기 말이나 과정 전체, 학년 말에 전체 내용을 복습하면서 그걸 찾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후행 영상이라던가 수학 테스트 8개 사이트 공개 영상들을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과서와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구멍난 곳이 어딘지 파악해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학 때 아예 작정을 하시거나 혹은 학기 중에 주말 하루 정도는 그렇게 부족한 분야의 문제집, 얇은 거 한 권 정도는 풀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특정하게 못하는 영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수학은 너무나 다행히도 영역별 문제집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학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문제집의 종류가 초등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문제집이 많은 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의 상황처럼 정말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아이가 부족한 문제집 영역만 뽑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요. 이 이후에도 새로 나온 그런 문제집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도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산 안에서도 특정한 어떤 단원들, 어떤 개념들을 잘 모르는지 요즘 연산 문제집들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서점에 나가시면 오히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개념 정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저는 수학 개념 사전 활용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수학 개념 사전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두고두고 초등학교 과정 내내 한번 개념을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려면 뭐 중고로 사셔도 좋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신 다음에 서점에서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아이가 모르는 거를 한번 찾아보고 거꾸로 가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까 원주와 원주율 배웠죠. 원주와 원주율의 의미, 원주는 원의 둘레죠. 그리고 원주율은 원주와 지름 사이의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란 원주, 원주율뿐만 아니라 지름, 반지름, 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익히고 얘네들 간의 관계 까지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의 문제로 풀려진다면 완벽하게 복습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수학 공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해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풀이를 통한 보충을 하고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한다. 이것들 정말 수학 공부의 본질이죠. 근데 수학 공부의 효율 때문이라도 참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검 과정이 매번 이루어지려면 너무 힘드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텀을 잡아서 학기 말 그리고 학년 말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고학년으로 가고 있다면 혹은 지금 현재 고학년이라면 우리 아이의 수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수학이 해볼만 해야 아이도 수학이 즐겁고 또 즐거워야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죠. 근데 시작은 해볼만 하다라고 느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줘야 아이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제 얘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